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골프대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대회 참가자들은 사실상 반값에 골프도 치고 비싼 점심도 먹었는데요.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였다는데 과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을 냈을까요?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정읍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시의원, 정읍시 공무원 20여 명을 비롯해 40개 팀 1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골프장의 일요일 이용 요금은 14만 원가량, 정읍 시민이면 만 원을 더 할인받는데 그래도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공짜 점심에 경품까지 받고도 단돈 6만 원에 골프를 쳤습니다. 정읍시가 예산 1,500만 원을 이 골프 대회에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정읍골프협회는 겨울철 참가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정읍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골프장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계약 다 해놓고는 선수를 못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동호회를 좀 더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정읍시는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대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장된 내장산 골프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로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게 과연 적절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친일 행적 논란을 빚은 역대 경찰국장들의 사진을 홍보관과 홈페이지에서 모두 없앴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이틀 만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국장들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홍보관입니다. 게시판이 파란색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경찰국장 8명을 비롯해 역대 전북경찰청장의 사진들을 떼어낸 자리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과거 경찰국장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틀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말을 바꿨습니다. 사진을 지운 건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경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친일 청산 의도가 없었다며 선을 긋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과 경찰 내의 친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서로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찰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친일 잔재 청산은 본청의 지침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 코너에 대해서 새롭게 현장 경찰관 사진이라든지 전북 경찰을 빛낸 얼굴 등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삭제된 사진들이 다시 올라와 경찰의 친일 잔재 청산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민이 창업을 하고 또 기업의 규모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으로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업체 육성을 위해 내년에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장과 된장 등 장류를 만드는 농산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소포장에 간편식 막장찌개와 고추씨 기름 등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 베트남 등 5개 나라에 대한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은 바이어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바이어를 찾기 위한 전 단계 시장 조사나 그런 패키지 부분, 그리고 인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연결시켜준 수행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재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 분야는 농업기술 실용화와 자금 지원, 수출 등 크게 7가지입니다. 이달 안에 농민과 농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흥청의 우수한 기술들을 4천 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국민들한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활동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농업, 잘 살아난 농업, 그다음에 경쟁적인 농업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농산업체가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 기자입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지역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기여 방안을 발표한 기조 발제에 이어 대형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역 뉴스를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미디어의 자본 논리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중앙 언론사의 지역 이전이랄까 크게 보면요.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 언론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 언론이 지역의 여론 형성과 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입니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전국 197개 지역특구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맞아 AI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2019 지역특구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6년 특구가 지정된 뒤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과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을 계기로 김제시에서는 국제 종자박람회 지원과 종자인력 양성사업, 농생명 마이스토고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종자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청년들이 완주군 청년 키움식당의 6차 사업 지원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16개 팀 74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5개 팀이 창업하고 16명이 취업했습니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 인근에서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AI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에 AI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은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와 지역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결과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0.08%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의 가격 하락폭은 0.06%였는데 일주일 만에 하락폭이 확대된 겁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국은 0.09% 상승했지만 전북은 0.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임금 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허우키 의원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연구직과 일반직의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달라 출연기관별 또 기관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보수체계 개편으로 먼저 입사한 직원의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낮은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잘못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을 훈계했다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피해자를 다시 괴롭힌다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도내 모 경찰서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경정을 먼저 인사조치했다며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신청사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거민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대학 국제화 인증심사 때 학위와 어학연수 과정을 분리하고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대학들의 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890명가량입니다. 서해상에서 불법 어업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불법 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로 2016년 67건, 2017년 91건, 지난해 110건이 적발됐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까지 134건이 적발돼 불법 어업 행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은 기업형 불법 어업도 늘고 있어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주와 지난해 아침 기온 영하 9도, 전주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